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것들 꿈꿔본 적 있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잭팟이 터졌으면 좋겠다. 내 주식 좀 미치게 확 올라라. 이런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는 천운이 따라주더라도 실제로 벌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은 천운까지 따라주는 걸까요? 최근 한국의 기업이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업에서 무슨 잭팟을 터뜨린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운의 주인공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2년 전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 호수를 3천억 원에 인수했었는데요. 뜬금없이 왜 호수를 인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포스코가 인수한 호수가 그냥 호수가 아닌 소금 호수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 호수에서는 리튬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표적으로 이용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대용량의 가벼운 전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등장했는데요. 리튬 화합물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카메라나 노트북, 컴퓨터에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전지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리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튬이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지각의 리튬 함유량은 0.006%로 굉장히 적어 귀한 원소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예민한 반응성 때문에 원소 상태로 자연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요 생산국마저도 미국, 칠레, 호주, 캐나다, 중국 등으로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리튬을 발굴하기 위한 장소로 소금 호수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포스코가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 호수를 인수한 이유인데요. 인수 당시 포스코는 이 소금 호수에서 220만 톤의 리튬 매장량을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에서 6배 늘어난 1350만 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양은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잭팟이 터진 셈이죠. 게다가 리튬 매장량 검증은 업계 최고 수준의 업체인 미국 몽고메리사가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고 리튬 농도 역시 평균 921mg/L의 고농도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 호수가 현재 전 세계 소금 호수 중 리튬 매장량과 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포스코는 이번 뜻밖의 횡재를 계기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로부터 양극재, 음극재까지 2차 전지 소재를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고용량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의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재련 공정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다쓴 배터리로부터 니켈 및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해 배터리의 친환경 자연순환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현재 음극재 원료인 흑연의 경우 전량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호주 등의 흑연 광산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운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운을 충분히 활용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의 발전을 증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 기술은 전기차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은 기술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 카이스트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리튬 이온 전지까지 개발했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는 현재 대표적인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미래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친환경 전기차부터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전지는 수초에서 수분의 급속 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만 된다면 전기차는 물론 전기 트램과 스마트 전자기기 등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흔하게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큰 부피와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전지는 배터리용 음극의 높은 저장 용량과 측정기용 양극의 빠른 이용 충방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소자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에너지, 고출력을 위해 음극과 양극 각각의 이온 저장 특성과 용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바로 이럴 때 카이스트 연구팀이 다공성 구조의 전도성 탄소 구조체를 기반으로 고용량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와 하이브리드 전지의 장점을 합친 고에너지, 고출력,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보이고 구동 전압 범위도 넓습니다. 또 태양전지 모듈로 수십 초 내에 급속 충전까지 가능해 기존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한 겁니다.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는 엄청난 개발에 성공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튬은 지구지각의 0.006% 정도로 매우 적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원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리튬을 대체할 또 다른 원소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한국전력공사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안전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인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해 화제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부터 3년간 연구를 진행해 리튬 대신 망간을 이용한 20A시급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A시는 20A 전류를 1시간 사용 가능한 양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탑재되는 2차 전지의 최소 용량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망간을 이용한 2차 전지는 대용량화가 어려워 용량이 1A 이내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전이 개발한 2차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 물질을 지구에서 12번째로 풍부한 원소인 망간으로 대체해 비용을 낮췄고 전해질에 불이 붙지 않는 수용액을 사용해 안전도를 강화했습니다. 한전의 이러한 개발은 고가의 리튬이온 전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체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망간 2차 전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운영 중인 리튬이온 전지를 망간 2차 전지로 교체할 경우 2,500억 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전력연구원 관계자는 한전의 차세대 2차 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국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활성화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만 봐도 한국의 배터리 분야는 앞날이 창창한데요. 또 얼마나 더 성장할지 앞으로의 미래 역시 굉장히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은 배터리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도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운까지 따라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먼치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상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한국이 배터리를 포함한 4차 산업시대의 절대 강자가 되어 전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며 중국은 모범 사례 공유, 공동 백신, 치료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가를 중국이 돕겠다고 세계 정상 앞에서 천명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G20 화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대단한 일치가 있었고 아주 멋진 회의였다. 20개국 모두가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은 없었다. 중, 코로나 위기를 패권 역전 기회로. 중국의 기대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예전에 보여온 전통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G20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이끌어왔다.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 중이란 제목이다. WP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다른 나라에 지원의 제스처를 보인다며, 이때 미국은 국내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서 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 분석은 이렇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인 미국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G20 화상회의에서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화상회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이날 5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WP는 하지만 정작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기여할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이 중국이 움직였다.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원조해주고 있다. 나라도 가리지 않는다. 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83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미국도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를 꼽는 게 쉬울 정도다. 코로나에 휘청한 미국 내 앞가림도 바빠. 원조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해왔다. 최근까지도 해왔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라지브 샤 전 미국 재개발처 처장의 분석이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기관이다. 샤 전 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자원과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며 세계 위상을 굳혔다며 현재 모습은 그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국제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틈을 중국이 메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이로 인해 미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균열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미스가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13만 명을 넘어 독보적 1위다. 토피크라힌 유아메리카 기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이 돼버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코로나 외교로 우리가 미국 대한 혈안. 이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중국 등 라이벌 국가에 조롱의 빌미를 주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방위안보연구소의 엘리자베스 프로 선임 연구원은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조타수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리더십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나라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 바람은 지능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이벌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뒤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 라테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체감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존 브레넌 전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점을 알릴 기회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정부 체제 칭찬해야 지원받아.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다. 미중 주도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의심받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깨름직하게 여긴다. 마스크 일장, 진단키트 한계가 절실한 와중에 지원이 고맙긴 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3일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착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르친 프리지호드니아크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는 중부나 동부 유럽 국가가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중국식 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럽 분열을 노린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원조 중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장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는 리커창 총리에게 넘겼다. 중국이 유럽 각국을 개별 격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의료 물품에 대한 불신도 있다. 28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를 리콜 조치했다. 품질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탓이다. 리콜 대상이 된 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거나 필터가 불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도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쳐 업체의 제품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백신 개발이 미중 경쟁의 최종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잦아들었다지만 중국은 경제 코로나 리스크에 떤다. 중국 집권층은 경제 성장에 항상 목마르고 그러므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다.